김용현 구속입니다.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볼까요?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이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각, 오늘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법원, 이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 법원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사실 구속이 예상이 됐었어요. 다만 포인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이, 이거 사실 계엄 관련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도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번에 사실 검찰이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이 사안이 있다고 본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보면 지금까지 이 수사가 너도 나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지금 뛰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법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판단을 또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 수사는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찰도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이게 내란죄가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의 범죄로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죽은 권력에는 수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해서 좀 공을 세워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검찰의 과를 조금이라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가 말씀에 지금 나왔죠. 경찰이 이 계엄 사태에서 국회 주변을 둘러싸는 사실상 같이 좀 동조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을 법원이 같이 고려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본격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면 소개도 하기 전에 밤사이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저희 속보 소식을 전해를 드렸죠. 뭐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이 볼까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 서울시경청장이 다 구속 긴급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사실 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다 말씀을 드렸고,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억울합니다. 혹은 다 혐의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인이 전하길 어떤 입장이었느냐 같이 볼까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깊이 사죄를 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 이들한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성재준 위원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나 구속 당할 만해요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상당히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한 명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계엄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검찰 조사나 아니면 또 법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조금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상 검찰에 대해 가지고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내란죄 같은 경우는 수사를 못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종사했다라고 하는 혐의고 나머지 하나가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했던 판단을 제가 글쎄 조금 좀 의아가 돼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랐을 때는 경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보다도 경찰 공무원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거든요. 네.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같은 경우는 혐의에 상관없이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김용현 장관이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됐거나 이 관계들을 갖다가 경찰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제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봤었을 때 어쨌거나 김용현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종사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이 됐다 보니까 이 종사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또 그 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지금 이어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수사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에 적시가 된 게 뭐였느냐. 이 종사자라는 표현이 지금 말씀하신 건 종사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종사. 그럼 김용현 전 장관 위에 누군가가 있고 그 밑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얘기는 위에 그 윗선의 존재를 인정을 영장 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이 준비된 게 있죠.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얘기가 서로 논의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네. 형식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혐의를 좀 보면 지금 이 비상계엄을 형식적으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김 전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절차상 내가 건의를 했다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위헌 논란 포고령을 논의를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초안을 썼고 갖고 와서 수정 첨삭을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등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김용현 장관한테도 이 지시를 하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길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에 대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죠. 내란 우두머리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게 다시 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그럼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위에 우두머리에 대한 조사가 언제 아까 보니까 뭐 이르면 이번 주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비밀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요 정도 수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네. 몇 명만 이렇게 사전에 모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추가한 라인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명만 조사하면 되고요. 국무위원이라든가 경찰청장이라든가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투입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사실관계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곧 있으면 뭐 체포, 구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경호 인력과 충돌할 것이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도 빨리 대통령이 구속되기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구속되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누가 먼저 영장을 치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과 충돌할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글쎄 경호 인력이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준 위원님. 사실 지금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나 네. 열심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 느껴지죠. 네. 저는 공수처에 대한 기사가 올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뭐 공수처가 뭘 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뭐 지금 경호처에서 그거를 문을 열고 환영을 해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엄 자체가 잘못된 게 너무나 맞고 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맞는데 출국 금지 조치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냐? 과연 대통령께서 지금 상태에서 뭐 도피를 할 것도 아닌 것인데 뭐 그렇게 출국 금지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뭐 망신 주기,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의 계엄 상태에 대해서는 100% 잘못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뭔가 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과도하게 이게 뭔가 좀 보여주기식이나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망신 주기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또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재준 위원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입장이 그 뭐 관련된 사람의 얘기가 나온 게 네. 차라리 뭐 탄핵을 해라, 탄핵 절차로 가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아예 그냥 그 탄핵을 해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법대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할 거다. 물론 이제 직접 출석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번에 문다희 씨 같은 경우도 요구했던 거 직접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뭐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든지 네. 아니면 뭔가 서면의 형태로 조사를 받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공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방문 조사 가능성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방문 조사를 받으려면 윤 대통령이 방문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또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윤 대통령. 나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키워드로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